건설사 줄줄이 폐업, 결국 올 것이 왔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뭐 이 지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종합건설사 폐업 추이입니다. 이게 자진 폐업하는 업체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기존에 제가 지표에서 변경, 정정, 철회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와우, 종합건설사들이 진짜로 많이 폐업을 하네요. 2020년 347건, 이게 2020년에는요 305건, 2021년엔 305건으로 좀 줄어들더니요 2022년에는 362건이고요 2023년에 581건, 3년 새에 67.4%가 늘어났습니다. 347건이 234건이 늘어서 581건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나쁩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종합건설사 자진 폐업은요 187건이에요. 2011년이면 진짜 뒤로 가죠. 2011년 222건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3년 만에 최고치. 종합건설사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이게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종합건설사가 많이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건설사가 따라서 폐업을 합니다. 실제 전문건설사들도 2020년 2087개에서요. 2023년에는 2981개까지 늘었습니다. 3년 사이에 무려 42.8%, 894건이 늘었고요. 여기에 지금 1월에서 4월까지는요. 여러분 사실 1월에서 4월까지거든요. 충격입니다. 1284건이에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작년에 2981건을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줄줄이 폐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3월 지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지표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그만큼 와장창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문건설사하고요 종합건설사를 다 더해봤더니 작년에 변경, 정정, 철회를 포함하니까 3,562건이나 됩니다. 야, 장난 아니잖아요. 종합건설사 지금 581건이요. 전문건설사 2,981건이요. 그래서 3,562건. 3년 사이에 40.6%가 늘었습니다. 2,534건이 1,028건이 늘어서 3,562건이 됐으니 충격이 될 만하죠. 이 전체적인 숫자도 말입니다. 올해 1,284건이거든요. 와, 이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충격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사의 어떤 상황 진짜로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나빠졌다. 와, 여러분 이대로 가면 2014년 1,577건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종합건설사하고 전문건설사하고 합쳤을 때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왜 더 나빠지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국의 미분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3월 기준으로 64,964가구입니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가 안 줄어들어요. 위험수위라고 이야기하는 62,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당연하고요. 시장, 건설사들이 이야기하는 위험수위, 지금 저성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5만 가구가 넘어가도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64,964가구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준공 후 미분양, 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12,191 준공 후 미분양은 드릴 돈 다 들여놓고 다 지어놨더니 미분양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돈이 아예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들의 흑자 도산 심각하겠죠. 게다가 미분양이나 준공 후 미분양 이거 건설사들이 제대로 안 밝혔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회사에 미분양이 많다 이러면 어느 누가 그 건설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표되는 것도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묶여 있겠습니까?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만큼 지금 건설사들의 위험은 더 커지고요.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 잔해까지도 2023년 4분기가 135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것 생각하면 충격이 저는 고스란히 지금 건설사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 저는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한다. 이 말도 여러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건설 공사비는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3년 3개월 사이에 30.9%가 올라갔습니다. 2020년 1월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18.3을 기록했거든요. 지금 3월 기준으로 154.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30%면. 그러면 여러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요. 수주를 할까요? 돈 안 되는 거 수주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 규모는 굉장히 큰데 수주를 어느 정도 해내야지 기업이 돌아갈 텐데 이거 기업 규모가 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주를 덜 하게 되면 저는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는요.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건설사에 딸려있는 전문건설사들 뭐 미장이라든가 목수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말입니다. 공굴이라든가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전문건설사들은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해서도 28%가 줄어드는 것 2022년 대비 2023년에도 17.4%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건설 경제 규모가 쭉 줄어든다는 이야기 이것은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전문건설사들은 줄줄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수가 안 좋다 하지만 사실 내수를 끌고 가는 게 건설이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영업도 지금 최악의 수준, 건설도 지금 최악의 수준. 결국은 내수가 최악이라는 말과 저는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 자체가 참 좋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게 소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내수의 핵심인데 지금 소비가 예전만 못해요. 소비가 좋아야 되는데 소비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건설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4월 위기설 내지는 5월 위기설 그 위기설의 진앙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위험 수순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을 볼 때 참 혼란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수출이 좋아지고 있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내수가 나빠져서 지금 건설업체들 줄줄이 무너진다. 이게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도 닥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 진짜 강조합니다.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예.